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빈센트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브로맨스 보는 날입니다. 브로맨스. 네, 바로 아시겠죠? 그렇죠. 오랜만인데 바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부를 책임지고 계시죠. 백인재, 부캐는 백센트입니다. 백인재 부센터장 오셨고요. 정신과 전문의 박종석 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 그림. 아, 그렇죠. 네. 이제 한 달 만에 한 번씩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편성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두 분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두 분을 꼭 보고 싶다라는 여러 같은 성의가 네. 성원이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아, 점점 더 잘 어울려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들이요? 지금 네. 화면 보니까 네. 네, 케미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래요. 네. 꿈에서 나오는 것 같고. 제 멘탈 케어를 이제 우리 종석 원장님이 잘 해주고 계셔가지고 네, 참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종석 원장은 한 달 동안 백인재 부센터장 보고 싶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아가는 단계죠. 뭐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네. 네. 신중하게 알아가는 단계. 좋네요. 네. 아, 꿈에도 나오고 그러나요? 꿈이요? 네, 가끔씩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꿈에서 나온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꿈에 간 적이 없는데 제가 오늘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네. 자, 백인재 부센터장 그러면 사실 이분이 코스피 5천 간다라는 얘기 그 안 속에 바이오 간다라는 얘기를 주구장창 하셨어요. 정말 바이오가 움직이고 있어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 같은 그런 시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을 당연하게 이렇게 만약에 시장이 그동안 했었던 것들을 답습을 한다면은 바이오가 갈 때도 됐거든요. 그런데 참 누르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시장이 좀 펼쳐진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 또 이 시장에 지금 또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이오도 말씀 주셨지만 제 기억 속에는 저랑 뷰는 약간 어긋났긴 했었는데 코스닥을 또 아, 고지작이요. 네. 근데 코스닥 바이오 그러면 또 시가총 1등 알테오젠. 네. 네. 요즘에 이슈가 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아마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제 연간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는 코스피가 내려가는 것보다는 코스닥이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러면은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 어떤 것들이 비중이 많은지 그런 얘기하면서 그 중에 가장 코스닥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는 바이오 종목들이었고 그 중에 1등이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저는 좀 이제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이전 상장 이슈가 있잖아요. 네. 좀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가 요거 그래서 또 생색 한번 내려고 제가 10월 20일 방송 제가 혼자서 했을 때 알테오젠 얘기를 한번 쭉 이끌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사실 공공연하게 우리 시장에는 퍼져 있었던 내용이지만 이렇게 좀 확신을 갖고 방송에서 이렇게 떠벌린 사람은 이제 뭐 많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데 왜냐하면은 그때 요 대전 컨벤션 센터 요 얘기하면서 12월 8일에 대관했다. 알테오젠이. 네. 그래서 주주총회 열 거다. 요 얘기하면서 그때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요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는 얘기를 진짜로 공시가 떴습니다. 이렇게. 아, 그래요? 네, 11월 6일에 이전 상장을 위한 임시 주총을 열겠다고 대전 컨벤션 센터 중회 회의장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공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그래서 이전 상장으로 되면은 뭐가 좋은데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 장표를 그럼 하나 더 볼게요. 그때 요 물밀듯이 들어올 패시브 자금이라는 그런 요 장표가 텔레그램 이런데 엄청 많이 캡처가 돼가지고 이 방송 장면이 아, 알테오젠 강성 주주들이 많은 그런데 제가 박제가 돼가지고 많이 이렇게 방송이 그 텔레그램에서 공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요. 방송한 이후에 네. 알테오젠을 주로 사신 주주들의 SNS에서 네네네. 거의 화제가 되었다. 많이 화제가 됐어요. 영웅이 되었다는 거네요. 제 밑에, 밑에라고 표현하기는,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대리가, 네. 갑자기 텔레그램 그 캡처를 저한테 막 보여주면서 지금 부센터장님 이거 지금 여기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예 박제가 됐다고 어떡할 거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뭐 물 들어올 때도 적으라고. 네. 그러면 오늘 그 방에서 다시 한번 화제를 한번 일으켜 보죠. 그 방은 사실 요 알테오젠 주주들만 있는 방이 아니라 무슨 바이오 종목들 관련된 방이었는데 언제 가장 많이 그 캡처가 많이 됐었냐면은 네. 11월 6일에 요 주주총회 공시 났을 때 그때 진짜 요거 났다면서 패시브 자금 뭐 들어올 거다 하면서 요 장표를 같이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단도직입적으로 알테오젠의 이전 상장은 이제 많이 알려졌다고 치고요. 네. 그게 다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알테오젠은 이전 상장은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마중물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본연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그 알테오젠은 LO 그 라이센스 아웃을 얼마나 했느냐인데 그때 얘기했듯이 그 SC 제형으로 바꾸는 거 그 피아 그 주사를 놓는 그 방식으로 바꾸는 그 플랫폼이 라이센스 아웃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의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라이센스 아웃 한 것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후에 올해 말에나 내년 초에 나올 것들이 좀 힌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그것이 또 나왔을 때의 폭발적인 어떤 주가 상승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장님. 네. 지금 백인재 부센터장이 얘기했던 바이오. 네. 의사이지만 그죠. 네. 환자들 대부분 주식 투자하다가 약간의 뭐랄까 힘듦? 박탈감, 그렇죠. 힘듦으로 네.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공교롭게 그렇게 됐잖아요. 네네네.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찾아오시면 이전의 고점을 많이 얘기합니까? 아니면 현재를 파악해서 미래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솔루션을 보통 원합니까? 대부분 고점에 볼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바이오 주식 자체가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를 오래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경험 없이 그냥 이게 좋다, 이슈, 뭐 호재 아니면 주변의 어떤 권유를 듣고 사신 분들이 많아서 네. 대부분 높은 어떤 상단에 조금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서 옛날 이 본전 그러니까 손절 시기도 이미 놓치고 이 기회비용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환자분들은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백인재 부센터한테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면 네. 바이오의 계절이 바이오로 왔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픈 기억들이 그쵸. 있고 겁이 나잖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백인재 부센터장 어떻게 얘기하세요? 이제 그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오죠?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옵니까? 어떻게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봄이 오죠. 봄이 오죠. 네. 지금 바이오의 봄입니다. 바이오로 봄바람이 불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느껴지는데 바이오 종목에 매수세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은 그런 타당한 이유들이 많아요. 그 각 종목들별로 그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 이렇게 수급으로 이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스 제일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상과 전혀 달라요. 맞아요. 네, 지금 그렇죠. 주가의 흥분이. 네, 맞아요. 이거 바이오잖아요. 네, 봄이에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제가 이제 감히 건들지 못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왜냐하면은 조금 그 덩치가 너무 크니까 이것이 움직일 수 있는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 게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 수급은요, 우리 같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간다고 이제 이게 올라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그런 좋은 호재거리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 수급 때문에 못 가고 있다. 저는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주식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봄이 왔으니까 흘러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강하게 강추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계속 듣다 보면 고개를 끄덕여요. 끄덕이다가도 그런데 왜 안 가냐? 그러면 사실 그 친구도 그러게 말입니다라고 끝나거든요. 저도 지금은 그러게 말입니다라고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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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바이오 얘기를 쭉 해봤는데 오늘 상담 하나 첫 번째 사연은 AI 버블에 관한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네. 저는 요즘 매일 갈팡질팡합니다. 어디선 지금이 닷컴 버블과 똑같다면서 조심하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AI는 세상을 바꿀 혁명 이러면서 지금 안 사면 늦는다고 합니다. 진짜 버블이라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AI가 무섭기도 하지만 또 사고 싶고 제가 겁쟁이인 걸까요? 아니면 현명한 걸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AI 버블론.
AI 버블론이 바야흐로 한 달 동안 글로벌 증시를 글쎄요 억누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버블 아니다. 과거 IT 버블 때와 다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분한테 오랜만에 한번 여쭤보죠. 원장님. AI 버블. AI 버블을 논하는 사람들 중에선 25년 전 IT 버블을 겪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결국 내가 겪지 않은 경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현상. 이건 뭘까요? 그 불안의 전염 현상이죠. 그러니까 25년 전에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으신데 사실 그럴 수는 있죠. 우리 아버지가 그때 닷컴 버블로 집안이 크게 어려워진 그 분위기와 이런 거를 내가 어려서 잘 몰랐지만 그때의 분위기는 기억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접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변형된 간접적인 PTSD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전파된 건데 제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25년 전의 악몽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네. 그때와 다른데 사실 25년 전에는 그 인터넷 인프라가 지금처럼 발전하지가 않았고 지금은 굉장히 또 인터넷 인프라가 모바일 디바이스까지 그냥 뭐 세계 전 국민이 사실 그 디바이스가 있잖아요. 그 소스가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실적도 이렇게 많이 다른데 그 닷컴 버블을 AI 버블과 그대로 대체하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또 이건 또 굉장히 그 버블이 터질 것이다. 네. 이거는 조금 인지 오류가 아닌가 싶어요. 과잉 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센터장님 이럴 네. 때 사야 돼요? 아니면 사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일단은 겁쟁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좀 심한가요? 아니에요. 왜요? AI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저는 아니죠. 때문인가요? 왜냐하면 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차트가 아까부터 안 나오나? 이제 나오네요. 요게 보면은 하나도 안 비슷합니다. 이 AI 버블과 닷컴 버블을 지금 비교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엔비디아와 지금 예전에 그 닷컴 버블을 일으켰던 시스코라는 종목 때문인데 시스코 주가가 왼쪽에 한번 좀 더 확대를 좀 좀 해보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왼쪽 거 제가 안 되나요? 그냥 갈게요. 왼쪽 여기 네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요 분홍색이고요. 시스코 주가가 요 파란색입니다. 이 파란색과 분홍색을 이렇게 딱 겹치면은 뭐 요 정도인데 요렇게 됐을 경우에 이 다음에 엔비디아가 겪을 것은 요 파란색이랑 동일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AI 버블론자들의 지금 주장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다른 얘기들도 많지만 이걸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요거가 큰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보려면은 물론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른쪽 제가 또 장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시스코의 그 주가 그 차트인데 네. 시스코 차트를 보면은 똑같죠. 아까 왼쪽에 있던 그 파란색 주가 모양이랑 네. 그 차트 모양이랑 비슷한데 요 모양대로 보시면은 주가는 이렇게 흘렀지만 실제 수익은 이 밑에 노란색이거든요. 노란색처럼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엔비디아 같은 보세요. 요게 가장 고점과 실적의 차이가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건데 그다음에 엔비디아 밑에 보면은 주가가 이만큼 오르고 있는 이 차트 상에서 수익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 우상향하고 있는 그 실적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과 이거는 실체가 있고 그때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실체 없는 거니까 버블일 수 있으나 지금 실체가 있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논하는 것은 지금 맞지는 않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25년 전에 시스코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네. 그 종목은 실제 수익이 저조했는데 주가가 많이 떴었고 지금 엔비디아는 실제 수익을 내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숫자를 내고 있다라는 네. 그 말씀. 그러면 이러한 버블 논쟁이 있을 때 장기적으로 수익화하는 방법은 뭐예요? 버블 논쟁이 있을 때. 네. 그 버블을 가지고 두려워할 때 파는 사람들 거를 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럴 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네. 데이터를 믿고 투자를 해라. 데이터를 믿고 우리가 믿을 거는 사실 숫자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해요. 물론 뭐 다양한 어떤 거시와 뭐 정책과 이런 그런 촉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결국에는 그 기업이 이익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금 이 상담했었던 이분을 보면은 네. 이분은 지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를 저는 걱정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투자자들이 이런 정보를
보고 나서도 감정에 휘둘려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사실 알겠어. 근데 나는 불안해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떤 기준을 세우고 마음을 다잡아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몇 년 전에 혹은 10몇 년 전에 큰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칩시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외상후 스트레스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외상후 스트레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당시의 어떤 상처보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각성이 많이 되고 긴장해서 회피해버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25년 전에 생긴 교통사고가 상처가 된다고 해서 평생 운전을 안 할 거냐? 그리고 그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25년 전에 그런 큰 투자 실패가 있었다고 해서 나는 앞으로 투자를 영원히 안 할 거냐? 네.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어떤 감정에 너무 매몰돼서 내 일상과 내 행동에 미래에 영향을 다 미쳐버리면 내 삶이 되게 위축된다는 거죠. 네. 그 투자를 아예 안 할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 불안을 내가 인지하고 이해하고 습득을 해야지. 이 불안 때문에 내 앞으로의 행동에 반경에 모든 거에 영향을 받고 일상도 마비되고 모든 거에서 회피하고 포기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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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염을 없애려면 불안의 숙주를 없애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행복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부정해야 되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답이 모두 맞아요.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불안은 감정이잖아요. 해마체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편도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강하게 통제하는 능력은 전두엽이 하는 거거든요. 결국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고 내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컴플렉스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주식으로 망해서 내가 어렸을 때 너무 학원비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 방금 랩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았어?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네. 그랬을 때는 이거를 내가 주식에 대해서 더 알고 내 전두엽의 기능을 높이고 인지 능력을 높여야 불안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누구나 두렵죠. 수능을 앞둔 고3들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두렵죠. 근데 수능 시험의 그 불안감을 줄이려면 더 복습하고 더 오답 노트 많이 보고 더 쌓아나가는 방법이 없죠.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부센터장님 이럴 때 네. 부센터장님의 고객분들은 네. 두려워서 안 사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오히려 이럴 때 기회다 하고 더 사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예전에는 아마 두려워서 계속 안 사셨을 것 같은데 사실 올 시즌을 겪고 난 우리 손님들은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더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제가 관리자니까 제가 그렇게 설득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물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손님들 이게 표현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손님과의 케미가 이제 잘 맞아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무한한 신뢰를 지금 주고 계시는 손님들이 꽤 생겼으니까 그분들은 지금 이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이 두려울 때 기회로 여기는 게 맞다라는 거를 몇 번 경험해 본 분들이어서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좀 떨어지면은 더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인재 부센터장이 잘하시는 것이 이런 거예요. 동감이죠. 네, 고객과의 동감. 네. 동감을 거꾸로 하면 감동. 고객한테 감동을 주는 백인재 부센터장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AI 버블 논쟁이 있지만 나는 고객들에게 여전히 지금은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네. 왜냐면은 그거를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설명하는 게 그 설득이 되면 제가 그냥 교주 같은 사람이겠죠. 그게 아니라 숫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숫자들이 지금 엔비디아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 시장이라면은 이 우리 국장이 그렇게 무너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논리를 설파를 하면은 네. 나름 이제 많이들 이해를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시고 함께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첫 번째 사연자는 불안해할 때 오히려 공부를 해서 불안감을 없애고 지금 이 AI 버블 논란이 있지만 투자를 해야겠네요. 네, 그럼 해결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지금은 뭐 겁쟁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주저하지 않을 때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그럼 두 번째 사연도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그분은 현명한 겁쟁이였습니다. 네.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네. 두 번째 사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도 읽어드릴게요. 저는 40대 개인 투자자입니다.
올해 다행히 수익이 조금 났는데 이상하게도 연말이 되니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 수익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주식을 더 못 사겠고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팔아버리고 싶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1년이 허무해진다는 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수익 지키기 강박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아, 이거는 또 다른 포모 현상인 것 같아요. 올해 어찌되었건 벌었던 물론 거지. 네, 네. 양극화라고 하지만 돈은 어쨌든 벌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돈을 네. 벌었는데 이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때를 기다린다. 다시 한번 내려갈 거야. 하다가도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또 다른 포모가 오는데 먼저 원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좀 특이해요. 돈을 벌었는데 포모가 폭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현상은 뭐죠? 사실 포모 증후군이 예전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ADHD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다 보면은 너무 내가 이 오늘 수익을 꼭 지키고 싶다. 내가 목표치까지 이루고 싶다. 이게 강박이거든요. 본전 강박이라든가 내가 꼭 올해는 뭐 이만큼 벌고 싶다. 근데 집착을 하다 보면은 감정에 매몰되는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집중력이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실 내 수익과 남의 수익엔 관계가 없잖아요. 이 경계가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벌었든 내가 지금 내 계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어떤 포모가 심하면 이 분별이 불분명해지고 네. 상대방의 수익만 보이는 거고 내가 상대적으로 실패했다는 오류가 생겨요. 그렇게 벌었는데도. 착각을 하는 거죠. 벌었는데도. 네, 제가 훨씬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졌다. 네. 이거는 이미 약간 되게 감정적인 오해죠. 저 자주 그러는 것 네.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가끔 뭐 학생들에게 그레이드를 줄 때 상대 평가를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 상대 평가라는 걸 하는데 네. 올해는 절대적 수치에서 그래도 많이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느낀다는 게 좀 특이한 현상인 것 같은데 이럴 때 또 객장에서는 네. 예전과 다른 분들의 네. 고객의 성향이잖아요. 올해 돈을 벌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오면서 거짓 뭐 힘들다. 이 수익을 지켜야 되는데 아까 편다송 아나운서 얘기하는 것처럼 좀 망설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해결 합니까? 저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나 목표 수익, 내가 얼마나 벌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딱 정해놨으면은 이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그때 그 가격에 와가지고 다시 팔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목표한 것보다 더 올랐기 때문이에요. 더 올랐기 때문에 야 이거 어쩌지? 이거 팔아야 돼? 더 가나? 뭐 이런 어떤 계속 욕심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모든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모든 주식을 다 목표를 정하고 사고 그러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이거는 요 정도까지 가면은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결국 그 가격대가 오면은 사실 매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 이 매도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매도를 못하는 문제인데 이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뭘까요? 절반입니다. 절반. 절반 매도. 네. 절반 매도하세요. 네. 절반 매도하고 절반은 들고 가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는 만약에 반이 남아 있는데 더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고요. 반이 남아있는데 떨어지잖아요. 다시 살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의 그 마음을 좀 잘 만져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우리 투자자들이 이런 심리를 갖지 않고 투자를 하면은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이 시간에 사가지고 이 시간에 팔면은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 알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뭔가 보상을 받으려면은 이런 그냥 되게 단순한 절반 매도, 절반 매수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절반 정도는 액션을 취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분들의 공통분모는 목표가 불분명해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목표 자체가 없어지거나 목표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 그냥 그거 요즘에 보세요. 그 무슨 드라마였지? 그 서울 자가의 김부장. 배경화면은 김부장 이야기. 네. 그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한 것을 보고 계속해서 달려갔는데 결과는 글쎄 저는 아직 다 보진 않아서 결과 좋은 자인지 모르겠는데. 서울 김부장 대기업. 네, 뭐 많이 받고 보는 텐데. 그럼 먼저 뭐 말 나왔으니까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에 핫한 이유가 있잖아요, 드라마가. 네네. 그만큼 공감을 일으키는. 네. 그 메시지는 뭐예요? 뭐 사실 그게 저도 봤거든요. 모두의 얘기예요. 제 얘기도 하고 제 친구들의 얘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 본업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멀티태스킹, 투자에 대한 어떤 적응에서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마치 내 삶 전체가 도태된 것 같은 이런 어떤 절망을 느끼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드라마의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거는 이 김 부장이라는 분이 자기의 어떤 미래의 또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의사결정을 네. 다른 사람한테 좀 맡기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부분이 있나? 네. 네. 회사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너무 그 라인, 네. 자기를 도와주는 상무, 그 사람과 25년간 내가 의리를 지켰으니까 절대 이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맹목적인 믿음 그런 게 있었고 그 투자를 할 때도 상가 같은 것을 할 때 이게 지금 안 사면 안 된다. 지금 무조건 오른다. 이거 살아서 피만 받아도 이득이다. 맞아요. 이런 어떤 그 불확실한 정보에 자기 어떤 의사결정권이나 미래 큰 돈을 다 맡겨버린 게 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퇴직을 정말 이게 중요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이게 진짜 오늘 혹시 주제인데 은퇴하신 분들이 오늘 레벨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퇴직하신 분들이 갑자기 그 퇴직금에 큰 돈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 돈으로 갑자기 큰 투자를 하세요. 코인이나 그러니까 특히 이런 상가 같은 게 문제인데 왜냐하면은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큰 투자를 통해서 아하.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 내가 여전히 무능력하지 않다. 가족들한테 나 여전히 대기업 부장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한 방은 있는 사람이야. 맞아요. 이런 어떤 자기 자존감을 그 레프리젠트 그 대변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인지적인 투자입니다. 아 투자는 네. 확신이 아니라 확률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또 다른 수단으로 활용한다. 안 되죠. 자 그러면 네. 제가 백인재 부센터장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김 부장 네. 손님으로 왔어요. 손님으로요? 네. 퇴직금 앞에 들고 딱 오셨어요. 있어. 네. 네, 퇴직금 이거 날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거기서? 그게 퇴직금으로 상가 투자를 네. 그래서 잘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네. 그거 스포한다고 지금 댓글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네. 저 안 봤어요. 다 얘기하냐고. 네, 어쨌든 근데 네. 그런 분이 왔어요. 고객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런 퇴직 손님들 많이 옵니다. 많이 오시죠. 네. 그럼요. 최근에도 지난주에도 왔었고 지지난주에도 왔었고 계속 그렇게 퇴직금 들고 오시는 분들 그래서 IRP에다가 퇴직금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IRP 계좌를 어떻게 운용해 드리면 좋을지를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상가 같은 거는 말도 안 꺼내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 잘 창출될 수 있도록 ETF 같은 그런 것들 그리고 세금 아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안정성이 최고기 때문에 퇴직금은요. 저도 그분 앞에서는 가자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절대요. 그냥 편안하게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S&P 500 같은 거 이런 것들 저는 그때 퇴직금으로는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메시지는 되게 현실적으로 네. 퇴직을 했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 이후에 노후의 삶은 안전적인 캐시카우로 그렇게 금융상품을 적절하게 소개시켜 준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네. 지금 원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분들은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수단으로 큰 투자를 하게끔 호르몬이 발달된다? 어쨌든 그런 영향이 되는 건데 그런 분의 생각을 어떻게 돌려요, 그럼? 사실 그 김 부장 저도 드라마 지금까지 그 다 봤거든요. 이제 이번 주 토일이 이제 마지막 회. 그래요? 네. 아, 벌써 끝난 거예요? 난 아직 이제 보지 끝난 않았는데. 12화로 이제 끝납니다. 지금 10화까지 했고 제가 광고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저도 드라마 아주 매니아로서 네. 뭐 지금 울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 울었다는 얘기도 저는 있고. 이거 스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두 분 다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 아내분이 이렇게 안아줄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폭풍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왜 아내도 없지만 괜히 그 감정에 입이 돼가지고 네. 제가 하여간 그랬는데 여튼 저는 그 김 부장 보면서 김 부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 하나예요. 뭐 이렇게 제가 정의할 수는 없지만 비교 의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과 자꾸 비교해가지고 내가 그보다 낫다. 처음에는 자기 형이었거든요. 엄마가 그 바나나 형한테 하나 먼저 준 그 형 거. 그것 때문에 그 비교 의식에 쌓여가지고 열등감에 쌓여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면서 형이 대학 삼수하고 자기가 서울대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뭔가 완전 기쁨을 느끼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냥 비교 의식에서 자의식 과잉으로 계속 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퇴직을 당했을 때 그때 그 어려움이 이제 고민이 이제 나는 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 자기 친구 중에서 제일
그 건물주 한 명이 있는 걸 보고 그 부러운 마음에 월천낙수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내가 월에 1,000만 원 받는 그런 상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아, 미안합니다. 결국 다 스포를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런 건데 저는 그 비교 의식에 대해서 조금 만져주고 싶습니다. 사장님 충분히 멋있고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셨고 그런 자금인데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멘트를 저는 한번 주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자꾸 네.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는 거 어때? 라고 말씀하시면은 저는 워워 하는 얘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갖고 업장에 오면 백인재 부센터장은 저런 솔루션을 주시는데 병원에 오면 뭐라 그래요? 저는 퇴직을 하면 25년, 30년 동안 자기 본업을 어떻게 보면 그만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투자를 자기 어떤 선택으로 딱 잘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만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한테 찾아가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딱 퇴직을 하는 순간 아까 말한 대로 자존감이 바닥이 됩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센터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분들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어떤 결핍이 있거든요. 그걸 한 방에 보상받으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내 미래를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거를 우선 안정시켜줘요. 당신 충분히 너무 멋있게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았고 당신 앞으로도 자산을 안정적으로 굴려가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 네. 꼭 지금 무리하게 한방 승부, 올인 승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갈 게 아니라 지금은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보자. 당신이 이때까지 한 공부랑 이때까지 평생 했던 그 전공이랑 본업이랑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절대 서두르지 마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뭔가 친구들을 따라가고 싶다. 포모 증후군 이건 함정이다. 네. 이런 말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드라마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많은 정규 분포 속에 있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맛보기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신적인 부분하고 금융치료가 동시에 있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하죠. 네. 아, 네. 네, 일로 전화 주시면 일로 전화 주시면 두 분이 상담해 주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자, 그러면 어쨌든 연말이잖아요. 네. 연말 때 아까 말씀 잠깐 주셨지만 뭐 바이오를 추천한다, 코스닥을 추천한다도 좋지만 네. 연말은 뭐 배당도 있고 등등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계좌를? 사실 좋은 질문이시고 그리고 또 저도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너무나 변동성이 컸고 또 이런 시장에서 손님들에게 어떤 포트를 짜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런데 여전히 생각이 드는 거는 기존에 가지고 가던 그런 반도체 AI 관련된 그 큰 종목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런 종목들 반드시 좀 담아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이 분명히 오늘 그 코스닥 그 활성화 정책 발표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쵸.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코스닥에 있는 그 비중이 있는 그런 종목들도 꼭 필요로 하다. 그 중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이오 종목들,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나 뭐 ABL 바이오 이런 것들 그냥 대장을 사는 게 저는 안전하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2차 전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2차 전지도 결국에는 내년도에 ESS 그러니까 AI의 전력을 수급하기 위한 ESS를 만들기 위한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로 요렇게 지나가면은 저는 2차 전지 종목들도 반드시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 SDI나 LG 엔솔 저는 이제 SDI를 더 좀 추천을 하는데 왜냐하면 조금 더 멀리 보고 가면은 SDI가 더 또 좀 폭발력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엔솔은 좀 크니까, 뭐 조금 더 작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저는 지금 비중에 좀 담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부장 관련된 것들 왜냐하면 반드시 코스닥이 이제 키 맞추기 하러 올라오면은 그런 어떤 소재 부품주들이 다시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들어보니까 연말이라 그래서 뭐 배당락을 우려해서 포트를 비우거나 이럴 때가 아니고 여전히 하던 대로 쭉 모아가야 될 때다 이렇게 이해되나요? 그럼요. 저는 포트 비우는 거는 이번에 속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연말에 늘 이제 포트 비우고 새로 리셋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수익률을 확정하고 이제 그 내년도로 가는 그런 데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시 담습니다. 다시 담는데 저희 손님들께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저는 다음 내년도 장도 괜찮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강세장으로
보기 힘든 전례 없는 그런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은 계속 한번 누리시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를 너무 비우시는 그런 거는 만약에 당장 내가 잔금을 치러야 돼. 아니면은 뭐 어디다가 뭐 누구 등록금을 내야 돼.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빼서 써셔야죠. 당연히 쓰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원래부터 투자하려고 했었던 그런 자금이라면은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게 저는 좋아 보인다라는 그래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원장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제 주변에서 이런 상담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올해 주식으로 수익을 벌었는데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50년 만에 기회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떠나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연말 연초가 되면 경조사도 있고 대소사도 있고 돈 쓸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번 수익에서 현금을 시켜서 쓰는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두고 빚을 내서 그런 걸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여전히 물 들어갔다, 주식시장 좋을 것 같다니까 여기를 건드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수익이 났던 걸 그대로 보존하고 싶고, 근데 돈은 써야 되겠고, 이런 성향은 왜 발생하는 겁니까? 그게 강박이죠. 완벽주의고. 자기가 예쁘게 마련해 놓은 이 성적표를 깨트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일부만 팔면 되는데 일부만 팔면 그 수익률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게 100점짜리 시험지 혹은 95점짜리 시험지처럼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일종의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있는 허세입니다. 나르시즘이고 강박적인 완벽주의적 사고고 그런 거에 대해서 유연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유동성이나 이런 융통성 그런 어떤 플렉서블한 거를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럽지만 그런 걸 통해서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어떤 고집이나 아직까지 어떤 허세, 나르시즘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들어보시고 네. 이걸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지만 조금씩 다듬어가는 어떤 기회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강박을 치료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손 씻기 강박이 있으면 손을 못 씻게 해라 막 이러더라고요. 맞나요? 맞죠.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묶어라, 장갑을 끼워라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강박이나 완벽주의, 내 고집, 내 나르시시즘을 해결하려면 단계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하나씩 수행하시고 하나씩 시도하면 됩니다. 내가 한꺼번에 이거를 다 고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루하루 0.1%씩 조금씩 미니마이즈 해가면 되는 거죠. 투자에서 강박이 생길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단계를 거쳐서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종석 원장님이랑 이렇게 방송하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한 이유가 네. 제가 이렇게 막 지르면은 네. 그래서 차분하게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게 브로맨스죠. 뭐. 그럼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게 너무 좀 강하게 얘기했나 싶어가지고 한 번 더 팁을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수로 표현하자면은 4,100이 올랐을 때 팔고, 3,900이 왔을 때 사고, 다시 4,300이 갔을 때 팔고, 또 4,100이 왔을 때 사고, 이걸 할 수 있다면은 그냥 파시고 왔다 갔다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도 그거는 못 맞추겠거든요. 예, 그거 못 맞출 테니까 그러면은 크게 가는 방향성을 잡고 진짜 저는 4,700, 5,000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저는 꾸준히 계속 그 비중을 갖고 가시는 게 우리 투자자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거꾸로 한번 타잖아요. 정신 놓습니다, 진짜로. 네. 자, 이런 얘기가 있죠. 업을 즐기는 사람을 이기진 못한다. 그런데 업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 업과 동일시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저는 혼연일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11월 달에 우리 증시가 글쎄요. 바닥을 찍고 올라온 종목도 있고 업종도 있었지만 대부분 조정이라는 게 4,000피에 대한 통과 의뢰 기간을 거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백인재 부센터장 헬스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될 거죠? 사실 제가 지금 금식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 좀 5일째 지금 아무것도 안 먹고 5일째 어떻게 아무것도 안 물과 먹었지? 한약 한 포씩 이렇게 먹고 있는데 네. 지금 그래서 한 5.8kg 정도 빠졌습니다. 네, 에너지가 여전하신데요? 그러네요. 제가 네. 이거 이렇게 사실 저 처음에는 오늘 대기실에 갔을 때 우리 MC들한테 나 좀 금식 중이니까 텐션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또 썰 풀고 있으니까 또 확 올라오네요. 네. 계속 이런 거 있어야 되나 봅니다. 아니 네. 이제 뭐 코스닥의 활성 방안도 발표했고 뭐 1,000스닥이다 다시 한번 4,000P가 이젠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이다. 이제 그만할 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게 연중 행사처럼 이렇게 일주일 정도 그리고 열흘 정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그 금식을 하고
뭐 모슬렘들의 라마단이 있다면 지금 저한테 인제단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이제 디톡스도 좀 하고 또 네. 살도 좀 빼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에 뭐 저 나가라 그래가지고 또 좀 시청자분들에게 그래도 맞아요. 조금 더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다이어트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이 밥보다 투자나 우리 출연진들이 여러분 12월 11일 날 목요일 날 저희 100회 공개 세미나 하지 않습니까? 편도선 아나운서가 쭉 A부터 Z까지 진행을 맡으실 텐데 그때 출연진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 백인재 부센터장.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살 뺐다는 거죠? 그건 아니었는데 네. 원래 이제 매년 하는 거를 연말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번에는 11월 말에 해야겠다. 뭐 앞두고 있는 입금 전 입금 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그때 나와서 어떤 얘기 하실지 예고편 같은 거 없나요? 예고편. 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국장 대표로 이렇게 뭔가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네. 국장에 대해서 약간 좀 너무 지루할 수 있으니까 미장 얘기합니까? 아니요. 빈센트. 그렇지 않고요. 네. 국장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주요 기업들을 거기까지 이렇게 좀 하죠. 네. 기행하는 네, 뭐 거기까지 아, 하겠습니다. 또 네. 말씀 못하게 하시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엄청 흥미롭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요? 들었기 때문에. 아, 근데 어쨌든 국장 얘기하는 건 맞죠? 네, 국장 얘기할 거고요. 네. 아주 오늘 댓글들이 계속 뭔가 질문들이 많은데 네. 종교 이슬람 아닙니다. 네. 이슬람 아니고 아까 전에 오늘 스타일 좋다고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경 뭐 어디 거냐고 물어보시고 제가 네. 댓글 다 봤거든요. 소통의 안경은 아까 왕이세요. 거기 밑에 적어 놓으신 그 브랜드 맞습니다. 제가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근데 뭐 보기 좋습니다. 어쨌든 연말에 나는 한번 비우고 가지만 포트는 비우고 갈 필요가 없다. 네, 맞습니다. 됐죠? 아, 역시 빈센트. 네, 그럼 원장님은 끝으로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네. 아 잠깐 두 분이 이거 한 달 만에 한 번인데 연말에 제가 약간 무리를 좀 드려서 저의 MC 권한으로 두 분의, 크리스마스 네. 이브 한 26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쯤 한번 또 나와주세요, 두 분. 두 분의 크리스마스 브로맨스. 그러니까요. 네. 네. 진짜 뭐 정말 저희 증권업에 있는 사람들이 좀 유일하게 좀 휴가 내고 그럴 수 있는 데가 그쯤인데 나오겠습니다. 뭐 나오라면 나와요. 당연히 우리 종석 원장 보고 싶어서라도 나옵니다. 원장님 네. 어떠세요? 괜찮아요? 저는 미리 시간을 빼놨습니다. 그럼 그때는 두 분 모두 빨간색 옷 입고 나오시는 거 어떠세요? 왜냐면 괜찮네요. 저희 네. 백이 초록색이니까 네. 네, 빨간색 옷을 입고 나오셔서 제가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연말이니까 또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내면서 한번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그때도 또 장이 좋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 네. 한 말씀 하시죠. 사실 너무 많은 그 정보나 노이즈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오래 하신 투자의 루틴을 믿고 지켜가면서 한 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통 이쯤 되면 이제 끝나나 보다 싶은데 자, 백인재 부센터장 네. 끝내. 한마디 하시죠. 네. 네. 아까 우리 빈센트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너무 확 와닿는데 여러분들 마음은 비우되 포트는 좀 채워가시는 그런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브로맨스는 뜨거웠고요. 영업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백센트와 정신과 전문의 이종석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석 원. 죄송합니다. 박종석. 감사합니다. 우리 종석이 이름을 보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닮지 않았었어요? 아니고. 네. 좋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종석 PB와 함께 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입니다. 네, 이종석 PB. 자,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날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코스닥의 활성화 대책이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주제로 코스닥 활성화 종합 방안을 제가 좀 정리해서 들고 왔는데, 지금 보시는 자료 보시면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10시 반쯤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실조 종합대책의 내용 및 발표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조금 그 발표가 있고 난 뒤에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수 한번 보시면은 이때 아마 발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906에서 이제 좀 발표가 있고 난 뒤에 조금의 하락이 있다고 다시 이제 좀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이런 대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좋은 면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게 이제 연기금 코스닥 투자 비중을 3%에서 5%로 확대한다는 점, 그다음에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투입한다는 점, 그다음에 증권사 IMA 조달금액 일부를 모험 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안들도 있었고요. 코스닥 벤처펀드의 개인소득 공제 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상향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코스닥 벤처펀드 우선 배정 비율 또한 상향된다는 부분, 그리고 끝으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게 봤는데요. 좀비 기업에 대해서 퇴출한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매출 기준은 제가 들고 오진 않았는데, 시가총액 기준 같은 경우 26년도부터 당장 150억 미만의 경우에는 30일 정도의 개선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퇴출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 좀비 기업 퇴출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언급했던, 네. 그러니까 PBR 1배를 거론하면서 여러 가지 네, 얘기가 맞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들어갔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장을 했지만 이제 사실 주식으로서의 의미를 좀 잃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좀 큰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들은 어떤 게 있죠? 네. 그 다음 이슈로는 어제 이제 사실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어제 들고 왔는데요.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문구를 삭제했고, 그 다음에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한다는 그런 이창용 총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자간담회 내용을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봤는데, 금통위원은 전망을 3대3으로 동결과 인하를 반반 나누어서 발표하셨고, 그다음에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을 각 0.1%, 0.2%로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세 번째 부분이 조금 재밌었는데요.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M2 관련돼서 지표에 좀 오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M2 관련돼서 실제로 이제 이제 IMF에서 공고하는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5.5%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자체 발표로는 8.5%로 나와 있어서 통화량의 증가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 원달러 그러니까 원화 약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하는 시장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일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은의 금통위는 동결 외에도 외환시장에서 할 말이 없다 등등 우리 외환시장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 우리 외환시장 달러 환율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자료 이제 보이는 화면 보시면은 1,460선에서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이제 저희도 이제 기사 보도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증권사들이 이제 전일 이제 환전 거래를 쭉 하고 장이 개시를 하자마자 이제 그 차익에 대해서 결제를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장 초반에는 좀 급등을 하는 상황을 보였다가 지금 좀 약간 완화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환율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창용 총재께서도 조금 이제 발언을 좀 약간 조심스럽게 말을 하기도 했고 서학개미 관련돼서 얘기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단기적인 수급 문제로 좀 보는 게 약간은 좀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이제 장 초반에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로 인해서 호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뒤에 이제 달러 매도세가 나오지 않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약세가 유지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이제 최초에 어떻게 보면 그 미래에 그 달러로 수익을 수취할 거기 때문에 그 환을 해지하기 위해서 달러환 선물 매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조선업의 수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딱히 좀 분석해서 내놓지 않는 내용들을 봐서는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환율이 조금 안정될 수 있지도 않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실물 달러가 내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할 테니까요. 최근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그 조선 발주했던 것의 만기 납기일이 2026년 11월이었는데 그게 4월로 당겨지기도 했고요. 그만큼 당겨졌다는 것은 발주처 입장에서 좀 급하기도 하고 대금 납부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종목별로 한번 주가 흐름 어떤지 살펴볼까요?
종목별로 일단은 먼저 코스닥이 아무래도 잘 가기 때문에 네. 코스닥 한번 쭉 보시면요.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보면 알테오젠이 이제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사실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거의 4%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그 대책이 약간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그런 발표 이후로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좀 대형주 위주로 조금 상승 많이 했다가 좀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특이하게 보셔야 될 것이 이제 펩트론이나 아니면 이제 케어젠 같은 이런 회사들은 약간 그 자체적인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라일리가 이제 한국에서 그런 이제 SK와 그 원제품 생산에 대한 합작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혜주로 이제 급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그 바이오가 기대된다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올해 연말 이제 코스닥에 이런 물결이 계속 들어왔을 때 대표적인 수혜주가 어딜까를 꼽아보면은 좀 바이오가 아닌가 싶어서 바이오들이 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도 일단 1월에 바이오 같은 경우 이벤트가 좀 많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고요. 당장 12월 초부터 열리는 이제 미국의 뇌학회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업종들 몇 개 볼까요? 바이오의 대표 업종들 오늘 시세 어떻습니까? 차트 한번 쭉 보여주시죠. 네. 바이오 먼저 일단은 제일 먼저 봤던 알테오젠 한번 쭉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조금 상승했다 되돌린 모습이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되돌리지 않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고가에서 계속해서 가격 유지 중에 있고 삼천제약 같은 경우에도 조금 고가에 갔다가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때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최근에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죠. 네, 지금 최근에 하락하고 분할을 있네요. 하고 네, 에피솔딩스는 여전히 한 2% 정도 네. 상승하는 것 같은데.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요 이제 증권사들 외국 증권사도 그렇고 한국 증권사도 그렇고 주요한 이제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지금 현재가보다는 좀 현저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는 한 230만 원 정도, 보통 한 180만 원에서 190만 원 사이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이제 해 보셔야 될 것이 CDMO 특별법 관련돼서 21일 날 이제 보건복지위에서 소위원회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제 한국의 CDMO를 좀 지원하기 위한 그런 법률인데요. 그 부분들 한번 참고해서 보신다면은 그 법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뒤에 이제 국가에서 통과되고 난 뒤에 지원책이 마련되고 제도적인 좀 혜택이 주어진다면 수출에 있어서도 좀 더 용이할 것이고요. 이제 법의 적용이 좀 특별법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이 상향을 해서 먼저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외적인 수혜를 좀 많이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4분기는 우리 기업의 실적 시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달러 환율, 즉 환율일 텐데 환율이 이전부터 상당 부분 레벨업된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높다 보면 결국 1월 말부터 발표되는 4분기 실적에 영향을 줄 텐데 환율과 실적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제 수출을 주로 하는 그런 수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로 인해서 좀 기저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뭐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조선업, 방산업 같은 회사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작년도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주기적으로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상승해왔던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이제 보시면은 작년 1분기에 한 1400 초반선, 1430선 정도에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에서의 실적과 올해 이제 4분기, 죄송합니다. 4분기 실적이라 말씀하셨는데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환율 레벨로 인해서 이제 대략적인 효과가 한 3%에서 5%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 추정치와 현재 괴리율이라 그러죠. 그런 목표가 상당히 벌어지는 종목들이 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방금 보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도 마찬가지고 네. 한국에서도 높은 목표가들을 제시하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네. 사실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좀 편치 않으실 것이라 보이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좀 이제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반도체가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생산 그 물가 지표를 이제 생산 지표를 수출 동향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산업 동향 발표를 했는데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해서 2.5% 마이너스인데 좀 특이했던 점은 반도체와 전자부품이 이 섹터 전반이 마이너스 4%입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26.5%라는 좀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는데요. 네. 이 수치에 대해서 이제 통계 당국에서는 이제 설명했던 내용이 9월에
반도체 수치가 역대급으로 너무 좋았다. 그래서 그 역기조 효과로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그 가격 자체가 반도체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을 역산해서 실제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생긴 좀 수치상의 착시 효과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깊게 고민해 보신다면 반도체가 실제로 꺾여가냐 아니면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가격대라면 꽤나 매력적인 가격대인 것도 맞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통계나 아니면 계속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반도체가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이 올라간 가격이 빠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지하는 근거로 받쳐주기 때문에 좀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갖고 오신 자료 중에 보니까 목표 주가의 괴리율이 상당히 벌어진 종목들 좀 갖고 오셔가지고 그거 설명 한번 주시죠. 혹시 어떤 종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주요 이슈 정리라 그래서 하나 가져오셨잖아요. 네. 네. 요거를 가져오신 이유가 최근에 실적이 결국 향후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와 괴리가 벌어졌다. 네. 그런 메시지인가요? 5페이지에 네네.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실적 추정치랑 이제 이렇게 해서 목표 주가 좀 괴리가 높은 종목군들 제가 오늘 퀀트 자료 저희 회사 자료 가져오면서 가져왔는데요. 이익의 추정치가 올라감에도 이제 이익의 추정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목표 주가, 그러니까 실제 주가 목표를 못 따라가서 아직 시장이 좀 따라가지 못해서 수급적인 이유로 사실 차이가 벌어지는 그런 회사들로 좀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봤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한국 투자를 좀 많이 집행을 하고 싶어 하는데 좀 하기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제도적인 부분도 좀 기대가 좀 덜 충족된 것 같고 그다음에 환율적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수급에 앞서서 이제 수급을 제한하는 그런 리스크적인 요인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이렇게 실적과 그러니까 목표 주가의 괴리가 되게 높은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의 메시지 뭡니까? 그러니까 목표 주가 괴리율이 확대됐는데 현재 주가가 한 달 사이에 많이 떨어진 종목을 보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최근에 사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산일전기,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등 최근에 한 10%에서 20% 정도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약간 그간에 저희 증시가 어떻게 보면 2000선에서 4000선을 달려오면서 주목을 받았던 조선섹터, 그다음에 증권 아니면 뭐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조정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후장에 어떤 점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계속해서 정책으로 인해서 드라이브로 인해서 계속해서 증시가 가고 있는데 정책에 대해서 약간 정부가 좀 미루는 입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계속 상승한다는 것은 그 모멘텀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강하고 그것과 별개로도 상승할 것이라 보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도 있기 때문에 정부 모멘텀이 발표될 시점 이전에 미리미리 그렇게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골라서 지금 약간 이렇게 가격이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스테이블코인 관련돼서 법안이 추진되고 막 그럽니까? 네,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또 입법이 진행이 될 거라 보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사용자 관련돼서 보호 관련돼서 암호화폐 거래자에 대한 보호 관련돼서 입법이 있었다가 이번에는 이제 발행 주체, 유통, 그다음 사업자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브리핑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리자면요. 네. 1일 날 이제 연준이 양적 긴축 공식 종료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포인트로는 만기도래 미국채와 그다음에 MBS에 대한 재투자 여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일 같은 경우에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온라인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한국 화장품 관련돼서 이슈가 분명히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일에서 9일에는 공통적으로 내전적 학계와 하락 학계가 있습니다. 바이오 회사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오후장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제가 말씀드리신 부분 네. 이제는 밀렸던 종목들 이제는 사도 될 것 같습니다. 밀사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정석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사다난했던 11월. 네. 그렇죠? 그리고 치킨 이벤트 발표 날입니다. 오늘이군요. 네. 금요일마다
치킨 먹어야죠. 네, 총 5분 오늘도 추첨을 했는데요. 먼저 8029님은 다른 채널과 다르게 핵심과 함께 전체 흐름 보여주는 모습이어서 더 잘 듣게 되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7721님은 도연수 PB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까 생각이 트였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3647님은 AI 버블이 가장 걱정이네요. 현재 포폴이 AI에 집중되어 있는데 12월에 산타랠리 잘 분배해서 수익 조절해야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6531님은 주린이라 국장미장 단순히 종목 자체만 눈에 불을 켜고 했는데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됐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6352님은 장기 투자 위주로 하고 있는데 블랙록과 무디스, S&P 500 대비 높은 수익률에 낮은 변동성을 가져서 코어 포트폴리오 구성에 적합한 것 같아요 라고 소감 남겨주셨습니다. 네, 5분 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블랙록은 이번 주에 네. 네, 박별남 팀장이 얘기했었던 거고, 자, 다사다난했던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미국장은 오늘 반장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음 주면 12월인데요. 12월은 기회예요. 그쵸? 그렇죠? 예, 기회월입니다. 저희는 재정비하고 12월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